네, 오늘 제주 4.3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대로 제주에선 75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봉행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백경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을 연결해서 제주 4.3의 의미, 또 남은 과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수산 법무위원회 백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75주년 제주 4.3 추념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75년 딛고 선노라라는 주제가 눈에 띄었는데 먼저 4.3 사건의 의미부터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예, 제주사삼은 특별법에 의하면 1947년 3월 1일 기념식, 3.1절 기념식에 제주도민 3만여 명, 그다음에 모슬포 5만 5천여 명 해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운집을 해서 네. 어, 어, 통일된 나라, 자주 독립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주도민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항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항쟁을 무자비하게 국가폭력으로 대한 아주 그 전무후무한 요를 제외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그러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속 말씀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사의 비극 4.3 사건 설명하셨는데 용어는 어떻습니까? 4.3 사건 저희도 언론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혹시 5.18 민주화 운동처럼 좀 공식 용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명칭이 예. 4.3 사건인 건가요? 지금 특별법에서는 4.3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들은 사실은 그 평화공원인 백비처럼 그냥 제주 4.3이라고만 아직은 부르고 있습니다. 네. 뒤에 명칭을 부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음. 올해는 서울에서 기념식을 하면서 예. 어, 제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3월 1일 과연 그날 많은 모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는 숙제를 한번 던져본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실 지금과는 많이 다 차이가 있지만 음. 통일된 나라, 해방된 전국에서 통일된 나라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미소 중 외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자주 독립을 아마 그 당시에 주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작점을 우선 먼저 음. 통일된 국가와 자주 독립이었다고 하는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예. 뭐 성격을 우리가 제주 4.3은 7년여 기간을 전부 지나가게 되잖아요. 음. 그럼 7년여 기간이 예를 들면 3월 4일, 일 기점에서 네. 자주독립 통일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탄압과 음. 항쟁과 오랜 기간 동안의 애국가 폭력 기간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뭐 하나로 성격을 규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시작점으로서 뭐 자주독립 그 당시 시작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자주독립과 통일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음. 다음 시기별로 예.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음. 전체적으로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에서도 추념식이 열렸고 또 서울 도심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의미가 좀 남다른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뭐 그 사이에 우리는 서울에서도 제주하고 똑같은 추념식을 네. 했었는데 물론 그 추념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성과들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가해 기관이었던 뭐 경찰청장님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한다거나 예. 차관님이 뭐 서울 기념식에 와서 사과를 하는 형태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제주도는 사실 유족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추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추념을 해야 되지만 음. 사실 서울에서는 뭐 추념과 더불어서 제주의 4.3의 진상이 그 제주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하는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10년 이후부터 우리는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고 한 슬로건 하에 음. 우리가 전국적인 그 국민들한테 알리고 진상이 이제 전달되는 그런 거를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문화적인 행사 중심으로 해서 예. 약간의 그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음. 왜냐하면 문화적 행사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념 투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 실제로 우리 이 국민들 가슴에 닿고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음. 조그마한 소망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네, 4.3의 의미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문화재 행사도 추가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제주 같은 경우는 일부 단체끼리 좀 충돌을 벌이기도 했는데 서울에서는 좀 유사한 일은 없었습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됐나요? 예, 뭐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음. 제주도는 뭐 저희들이 여기서 듣기에 사전에 뭐 집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뭐 유족 청년분들이 유족 네. 청년분들이 이거 당신들이 정말이지 우리 어디 대못을 치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후벼 파는 거잖아요. 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막아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에서는 형태는 없었습니다. 네. 상처를 후벼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 왜곡을 하는 일부입니다만 일부 시각 또 정치권 안에서도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논란이 있는 발언도 있었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런 4.3에 대한 왜곡 논란에 대해서? 예, 뭐 최근에 몇 가지 이 사건들을 우리가 접해보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참으로 그저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면 2014년도에 보수 정권이 있을 때에 그 4.3 기념일, 추념일로 지정을 했잖아요. 예. 역할들을 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음. 만약 이번에 당선 시절처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4.3 추념일에 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으면 사실 이런 많은 논란들이 많은 부분들은 잠재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네. 그 당선 시절에 참석을 해서 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배려해 음. 줬으면 이런 논란들은 거의 다 잠재울 수 있는 요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인 시절엔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만 올해 참석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 정치권 논란을 좀 오히려 더 번지게 하는 예, 측면이 있었다. 키웠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또 한 가지 아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화면이 마침 지나갔는데 관련 논란에 대해서 어떤 점을 그러니까 사과를 어느 지점을 해야 되는지 좀 규명이 먼저다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과의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면 어떤 지점이 될까요? 아, 그, 이제 뭡니까? 국가에서 한 네. 진상조사 보고서는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을 하면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사실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성단에는 보면 네. 뭐 군 출신, 경찰 출신, 그다음에 뭐 보수적인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상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 유족들이 함께해서 결국은 많은 논의를 거쳐서 국가가 즉 정부가 채택한 보고서잖아요. 예. 태영호 의원은 그 보고서 자체를 좀 숙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 국가가 채택한 보고서를 부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분이 예를 들면 이 하는 걸 보면 그런 내용을 어디서 봤습니까? 그러면 뭐 북한에서 뭐 드라마를 통해서 봤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지적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네. 드라마에서 봤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음. 결국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된 내용을 좀 숙독하고 이런 부분 이렇다고 해줘야지. 이건 무슨 정말 국가 이 현재 뭡니까 국힘당 지도 뭡니까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최고위원. 예.
그것에 걸맞는 준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목은 2000년도에 이제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에 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올해 이게 박근혜 75주년이거든요. 대통령 시절에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추념식도 열렸는데 대중들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4.3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좀 진전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일반 대중들에 관해서 우리가 최근에는 좀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때 조사를 해보면, 점차 이게 인식도가 좀 진정이 되고, 뭡니까? 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왜냐면 이게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진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진영 속에서 묻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에 관한 우리 그 사이 오랫동안의 그 유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네. 훼손되고 폄훼되고 하는 이런 현상은 정말이지 역사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실이 진영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3의 어떤 4.3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까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41년생 이 씨가 53년생 박 씨로 80현생을 견뎌왔다 이런 사연도 있더라고요. 유족들의 어떤 분위기, 아픔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런 일들은 제주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에 등록돼 있지 않다가 네, 학교에 갈 때쯤 돼서 보니까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사람한테 희생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밑으로 살아계신 분 밑으로 호적을 올려서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은 지금 예를 들면 그 보호자들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걸 증언해 줄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그거를 예를 들면 원복시키는 그런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법원에서의 이 개정 그다음에 그에서 조금씩 되고는 있지만 훨씬 더 진전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시간은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사장님 끝으로 우리가 아픈 현대사 과거사를 얘기할 때 항상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방점을 찍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과제,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걸까요? 예,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꼭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 아닙니까? 네, 우리가 가해자가 과연 어떠한 명령 계통으로 그런 것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자료들 그런 것에 대한 그 진상조사가 되게 아주 미흡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제주도 4.3 당시에 진압했던 사람들이 그 공로로 해서 국가에서 포상을 하고 훈장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적합한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이지 사실은 사실대로 그다음에 정말 이제 그러한 학살의 지휘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의 공로로 무슨 부장을 받았다거나 한 부분들은 재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진단에서는 학살의 지휘 계통 부분 그다음에 해외 동포들 그런 부분들이 그 사이에 좀 미지한 부분들이 추가로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도 함께 주목을 하겠습니다. 네, 백경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